리플 소송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. SAC 리플사와 법정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, 이제 첫 재판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양측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런 합의 가능과 관련돼서 여러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미국 소송 제도는 우리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재판으로 가기 전에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수십억 달러의 거금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양측 모두 신중한 접근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. OCC 전국장 합의로 가지 않겠나. 미국 통화감독국 전국장인 브라이언 브룩스가 지난 8일 그때 코인데스크 TV에 출연해서 합의 가능성도 이야기했습니다. 합의가 이루어지면 미국 내 리플 거래가 합법적으로 재개될 수가 있습니다. 쟁점은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인데 브룩스 의견은 약간 다릅니다. 요약하면 이렇습니다. 어쨌든 10년 전 XRP 최초 배분이 일어났다. 이것이 비등록 증권 매각이었냐 아니냐. 법정에서 결정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. XRP 오늘 시점에서 증권이냐 아니냐라는 질문과는 다르죠. SAC 스스로도 암호 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틸리티 목적을 달성하고 탈중앙을 달성하면 본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결론적으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게 될 것 같다. 합의가 된다면 리플 보유자들은 거래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. SAC 위원장 속마음입니다. 브룩스가 말한 합의는 미국 소송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. 기소를 하지 않고도 합의를 보기도 하고 재판 중에도 합의를 하고 소송 절차를 끝내기도 합니다. 변수가 있습니다. 이 소송이 트럼프 정부 막판에 SAC 전 위원장 시절에 제기된 것이라는 점인데요. 새롭게 임명된 SAC 위원장 입장을 생각해봐야 합니다. 호간앤 호간 로펌의 제레미 호간 변호사가 4가지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. 첫 번째 시나리오가 새 SAC 위원장에 대한 겁니다. 앞으로 SAC를 이끌어갈 게리 갠슬러 입장에서는 이 전투가 달갑지 않다는 거죠. 굳이 전 정부에서 시작된 소송을 질질 끌 이유가 있을까? 호가는 몇 개월 내에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. 2021년 하반기까지 끌 수도. 단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? 통상 이런 소송은 첫 8에서 9개월 정도 양측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,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질문 공방을 이어갑니다. 리플의 경우 올해 가을까지죠. 이 기간을 거치면서 양측은 다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. 재판은 재판대로 하면서요. 자신이 소송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협상에 난항을 겪겠죠. 이번처럼 수십억 달러가 걸리면 더욱 그렇습니다. 협상을 잘 풀어주기 위해 중재자가 나서기도 합니다. 제3자가 양측의 입장차를 조율하는 거죠. 이것도 실패하면 2021년 늦게 1차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 이에 불복한 측에서 재판을 더 끌고 간다면 2024년까지 판결이 늘어질 거죠.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소송은 결국 시간과 돈 싸움입니다. SAC가 칼을 빼들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요. 리플이 이제라도 그걸 찾아내서 협상에 나서는 것이 실리 면에서는 훨씬 득입니다. 전 세계 공무원들은 다 같습니다. 특히 감독기구는 별것 아는 일에도 잘 삐져요. 삐지지 마라.